안녕하세요. 미지과학입니다. 오늘도 코로나 때문에 전세계가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한국의 경우 500에서 600명, 인도의 경우에는 코로나19 하루 사망자가 4,529명으로 또 최고치 경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코로나로 베트남 애플 공장 물줄이 운영 중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영국에서는 이도빨 변이 확산에도 코로나 봉쇄 추가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2차 백신 접종을 끝낸 성인의 비율이 70%에 육박할 정도로 백신 보급이 빨리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좀 부럽기는 합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백신 보급이 확대되면서 그때 세계 최대 코로나19 확산자였던 미국에서 신규 확진자가 거의 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야, 진짜 코로나 백신이 효과가 있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백신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백신 접종률 70% 되면 집단 면역 달성 가능할까요? 한편 한국의 오명돈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 이 백신 접종률이 70%에 이른다고 집단 면역이 달성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면서 다시금 집단 면역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정부는 인구의 70%의 백신을 접종해 집단 면역이 형성하는 것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의 투구 전략으로 삼아왔다고 합니다. 집단 면역은 지역사회의 구성원 상당수가 항체를 가져서 바이러스 전파를 낮출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 초기 전 인구 60%가 항체를 가질 경우 병의 전파를 느려지게 하거나 추계하는 효과가 있다고 봤으나 최근 70%에서 75%, 75%에서 80%까지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전 국민의 90%까지 항체를 가져야 한다는 수치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집단 면역 형성 기준은 감염병마다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전파력이 높은 감염병일수록 집단 면역 기준이 높았다고 합니다. 인류가 겪은 최악의 질병인 홍역의 경우 집단 면역의 형성 기준이 92에서 94%로 분석된다고 합니다. 홍역은 공기 중에 몇 시간 동안 머물 수 있고 통풍고를 통해 표류하며 다른 방에 있는 사람들도 감염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전파력은 결국 감염 재생산 지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의 사람에게 전파하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가 2이면 1명이 2명을 감염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전염병 역학자들은 감염 재생산 지수를 가지고 집단 면역의 형성 기준을 산출하는데 코로나19 감염 재생산 지수는 변동이 크다고 합니다. 국내 방역당국 또한 감염 재생산 지수는 평일, 확진일, 신고일에 따라서 계산하는 결과가 조금씩 달라지게 된다며 감염 재생산 지수를 예측하는 게 쉽지는 않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가 생기며 전파력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면서 집단 면역 형성 기준을 추측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가늠하는 대표 지수인 양성률도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도 이 때문에 명확한 집단 면역 형성 기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대처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앤서니 파우치 이 말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코로나19 사태 초기 때 전체 인구의 60%에서 70%가 항체를 가져야 집단 면역이 형성된다고 했으나 지난해 11월에는 70에서 75%로 이를 상향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또 한 번 80에서 85%로 높였고 최근에는 최대 90%까지 수준이 올라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아무튼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건데 정말 위험한 것 같습니다. 오명돈 위원장도 집단 면역에 도달하더라도 감염 확산 위험이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다며 그 위험군은 여전히 조심해야 하고 또는 백신 접종으로 인해 이 면역력이 얼마나 지속될지도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고 합니다.
오명준 위원장도 전문가들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며 꼭 독감처럼 백신을 맞으며 코로나19와 함께 살아야 한다고 봤다고 합니다. 백신 혈전증 기종별 왜 다른가 했더니 의학 연구용 세포주 95%의 유럽계. 지난 3월 기준 영국 보건당국에 따르면 영국 내 7천만 명 이상의 시중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를 분석한 결과 흑인과 아시아인의 치명률은 흑인에 비해 약 2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미국 보건당국도 지난 3월 기준 코로나19 사망자 중 흑인 비율이 18%가 넘는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흑인 인구 비중 12.5%를 훌쩍 넘는 수치라고 합니다. 팅계에서도 백인에 비해 감염률은 물론 입원율, 사망률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아시에게는 집계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지난해 국적으로 제기된 감염병 인종별 취약성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개발 등 전체 의과학 연구에도 혼종이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계기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여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호피 자이에르 미국 코넬대 공대 연구원은 현재 의학 연구에 사용되는 모든 인간 세포주의 95%가 유럽계라며 의학 연구에서 다양성과 포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국제 학술지 셀에 공개했다고 합니다. 세포주는 색채 밖에서 배양이 가능한 동일한 형질의 세포 집합을 의미합니다. 산에서 유리한 세포주를 무에서 배양해 세포 생물학이나 유전학, 수명공학 연구에 활용한다고 합니다. 실험 단계를 거쳐도 실제 상용화 단계에서는 희혈전증 발생 등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 제약사 스트라제네카와 영국 옥스퍼드대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희귀혈전증 부작용이 대표적인 예로 될 수 있습니다. 특정증도 인종별 차이가 나타난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백인들에게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흑인종의 경우 희생자 수 자체가 적어 즉 의미한 연구 데이터는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인고지는 현재 사용되는 인간 세포주의 대부분이 1960년도에서 1970년대에 공급되었으며 유럽계 사람들이 그 원천이라고 합니다. 백신 제작 단계부터 인종차별이 시작되었군요. 아무튼 백신 제작부터 공급까지 전 인종이 평등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